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단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곳들은 자연의 거세님 때문에 천천히 무너지고 갈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이 갈라지는 산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갈라져서 온 마을을 삼켜버리는 사막도 있습니다. 최상 꼭대기에 있는 얼음들도 움직이면서 갈라지고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발밑에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이 움직이고 있어서 도시만큼 긴 균열과 협곡만큼 깊은 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곳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전 세계에서 땅에 의해 서서히 잠식되고 있는 15곳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희 같은 제작자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5번 지옥의 구덩이. 투르크메니스탄 사막에서 꺼지지 않는 불길입니다. 거대한 구덩이 가장자리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불길이 타오르고 끝없는 열기가 느껴집니다. 너무나 강렬해서 사람들은 이곳을 지옥의 구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건 단순한 별명이 아닙니다. 이곳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카라쿰 사막 한가운데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이름은 다르바자 가스 분화구입니다. 모든 것은 1971년에 소련 과학자들이 천연가스를 찾기 위해 시추 작업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계 아래 땅이 갑자기 꺼지면서 지름이 거의 70m에 달하는 구덩이가 생길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독성이 있는 가스가 퍼질까봐 두려워서 그들은 구덩이에 불을 붙이기로 결정했고 몇 주만 타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50년이 넘게 지났지만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불입니다. 밤낮으로 불길이 타오르고 멀리서도 그 빛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불길이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가지 않아도 열기가 바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이곳을 지옥의 문이라고 부르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이색적인 풍경만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을 이용해 화재가 천연가스 지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전문가들이 열에 강한 보호복을 입고 이 분화구에 접근해 토양과 가스의 성분을 측정하는 특수 장비를 사용합니다. 분화구 주변에서 몇몇 미생물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곳은 더욱 흥미로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뜨겁고 위험한 환경에서도 말이죠. 이로 인해 이곳은 극한 환경, 즉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연구하는 우주 생물학 분야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불타오르는 두 분화구를 한 번만 봐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세상에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비밀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14번째, 땅의 균열. 사막의 거대한 균열. 오리건 중부의 메마르고 고요한 사막 한가운데 마치 거대한 손이 세상을 찢은 듯한 땅의 균열이 있습니다. 이곳은 땅의 균열이라고 불리며 이름만 들어도 이것이 평범한 균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균열은 거의 2마일에 달하는 길이와 70피트에 이르는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1만 2천년이 넘는 세월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 지역의 화산 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지하에서 발생한 일종의 긴장이 압력을 높여 결국 지표면이 터지면서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다른 암초나 협곡이 비, 바람 또는 침식으로 인해 점차 사라지는 것과 달리 이 균열의 가장자리는 여전히 날카롭고 온전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건조한 기후로 균열이 자연스럽게 보존된 듯 남아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자연이 만든 이 틈의 크기와 깊이를 정말로 느낄 수 있습니다. 통로가 좁아서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정말 독특합니다. 마치 지구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자연을 좋아하거나 독특한 장소를 좋아하거나 평범하지 않은 모험을 원한다면 크랙 인 더 그라운드는 정말 딱 맞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 발 아래의 땅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며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균열로 우리를 놀라게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13번 라우드펠드스기아 균열. 불과 얼음의 땅이라 불리는 아이슬란드에는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통로처럼 보이는 산의 틈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라우드펠드스기아 또는 붉은 망토의 균열이라 부르며 스나이펠스네스 반도 산기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마치 바이킹 전설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곳은 단순한 땅의 틈이 아니라
마치 세 개의 상처가 산의 옆구리를 가르며 생긴 것 같습니다. 이곳은 수천 년에 걸쳐 아이슬란드를 서서히 형성한 지각운동과 오래된 화산의 폭발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을 넘어서 이곳에는 전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한 지도자가 지역 서사시의 인물인 라우드펠더를 어떤 분쟁 끝에 바로 이 틈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마치 노르스 전사들의 시대로 돌아가 역사적인 장면을 엿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틈 안은 길이 좁고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쪽 틈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두꺼운 이끼가 벽을 뒤덮고 있습니다. 마치 자연의 성당처럼 조용하고 신비로우며 성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걷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올라가야 할 바위들도 있습니다. 작은 시냇물을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는 충분히 보상받습니다. 틈 안의 몇몇 각도에서는 바위가 마치 창문처럼 바깥 풍경을 보여줍니다. 산, 구름, 그리고 풀밭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틈은 얼음과 눈으로 장식됩니다.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습니다. 여름에는 녹은 얼음이 흐르며 작은 폭포를 만듭니다. 계절마다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번 카무아무아 피셔. 하와이에서 펼쳐지는 자연의 생명과 파괴.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푸른 숲속에는 세상의 삶과 죽음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카무아무아로 땅이 실제로 갈라지고 불타오르며 새로운 지구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2011년 킬라우에아 화산의 동부 열곡대를 따라 갑자기 땅이 폭발했습니다. 용암이 분출하고 여러 곳에서 땅이 갈라졌으며 이전의 숲길은 불타는 붉은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의 균열들은 길고 몇 킬로미터에 이르며 각각은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킬라우에아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로 거의 매년 용암을 분출하며 카무아무아는 그중 가장 강렬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 균열의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 당신은 지구에서 가장 새로운 땅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 발 아래 있는 땅의 한 치 한 치는 거의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이가 겨우 몇 년밖에 되지 않았죠. 이것은 또한 자연이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여도 파괴하고 다시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카무아무아에서는 자연의 두 얼굴, 폭발의 외침과 새로운 시작의 고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테이터 힐스 균열. 캐나다 배드랜즈의 비밀스러운 틈입니다. 캐나다 엘버타의 광활한 평야 한가운데 자연이 틈으로 꿰맨 듯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테이터 힐스입니다. 이곳은 화산이나 협곡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갈라진 틈들은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은 용암이나 지진이 아닌 물과 바람, 시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이 지역의 점토가 풍부한 토양은 비와 바람에 의해 서서히 깎여 나갔습니다. 땅이 마르면 줄어들고 다시 젖으면 부풀어 오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땅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무 한 그루를 삼킬 만큼 넓은 틈이 생기기도 합니다. 겨울이 오면 틈이 닫히고 더울 때는 다시 벌어집니다. 일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이터 힐스를 걷는 것은 살아있는 퍼즐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캐나다 배드랜즈의 일부로서 이곳에서는 후두 암석 지형과 퇴적암 침독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대 바다와 간이 한때 이 지역을 덮었을 때 살았던 동물들의 화석, 즉 유해도 자주 발견됩니다. 지질학이나 화석 찾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연박물관에서 어린아이가 된 기분일 겁니다. 방문객들에게 타토르 힐스는 조용하지만 신비로움이 가득한 독특한 모험입니다. 이곳의 모든 균열은 마치 지구의 생차처럼 느껴집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구의 과거로 떠나는 여행 같습니다. 10번째, 동아프리카 리프트는 아프리카 대륙을 가르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광활한 평야에서는 아주 거대한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지켜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땅의 균열이 아니라 대륙 전체가 실제로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아프리카 리프트로 중동의 요르단 계곡에서 시작해 아프리카 끝 모잠비크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지각의 균열입니다. 길이가 3,000마일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리프트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이 리프트는
아프리카판의 두 부분인 소말리판과 누비아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땅이 서서히 열리고 마치 지구가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천천히 펼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약 1000만 년이 지나면 아프리카 대륙이 실제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새로운 바다가 형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에서는 화산이 솟아나고 용암이 흐르며 에티오피아 고원과 같은 경관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대 인류의 가장 중요한 화석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인류의 요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땅을 걸을 때면 마치 인류의 기원으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곳에서는 자연이 역사를 문자 그대로 새겼고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9번째, 케라그볼트는 노르웨이 하늘에 매달린 바위입니다. 노르웨이의 아름다운 피오르드 한가운데 용기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독특한 바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케라그볼텐으로 두 절벽 사이에 끼어 있는 거대한 바위이며 땅에서 거의 1km 높이에 매달려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마치 일부러 두 절벽 사이에 놓인 것 같은 바위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바위는 만년 전에 형성된 것입니다. 마지막 빙하기 이후 빙하가 서서히 물러날 때 이 바위는 떨어지지 않고 완벽한 위치에 끼이게 되었습니다. 이 바위는 약 5세제곱미터 크기이고 아래에 아무런 지지대가 없어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로 오는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가파른 산을 올라야 하고 바위 지대를 지나야 하며 때로는 흔들다리를 건너야 하죠.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가치 있습니다. 경치가 펼쳐지면 당신의 발 아래로 노르웨이 전체가 보이니까요. 또한 용감한 사람들은 그 바위 위에 설 수 있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곧바로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서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짜릿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 같다고 하죠. 8번째는 토르스웰입니다. 오리건에서 바다에 삼켜지는 곳입니다. 다시 오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마치 바다 전체를 빨아들이는 것 같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곳을 토르스웰이라고 부르며 태평양의 배수관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평범한 파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바위에 끝이 없는 것 같은 구멍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바닷물이 몰려들고 위로 솟구쳤다가 갑자기 아래로 빨려 들어가며 끝없이 반복됩니다. 이곳은 오리건 해안의 케이프 퍼페추아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곳은 원래 바다 동굴이었으나 거센 파도에 의해 무너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약 20피트 깊이의 깊은 구멍이 되었고 만조나 폭풍이 올 때는 매우 위험합니다. 파도의 움직임이 딱 맞아 떨어질 때 토르스웰은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가득 차고 분출하고 빨아들이고 다시 반복합니다. 마치 바다와 함께 숨쉬는 환한 불소처럼 보입니다. 놀라운 광경일 뿐만 아니라 바다의 힘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한 번만 잘못 디뎌도 파도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작가들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태평양 연안에서 가장 잠엄한 풍경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넘버 7 팔로시티, 인도네시아. 땅에 삼켜진 도시. 인도네시아 한가운데 보기 좋은 도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땅 아래에는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팔로시티입니다. 이 도시는 술라웨시 섬에 위치해 있으며 팔루 계곡이라고 불리는 좁고 긴 계곡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자연미를 넘어서 이 지역은 바로 매우 활발한 단층선인 팔루코로 단층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단층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균열 중 하나입니다. 이 단층선은 복잡한 지각 구조의 일부로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지진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18년 이 도시는 규모 7.5의 강력한 지진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파괴적인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곳에서 토양 액상화라고 불리는 드문 지질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즉, 땅이 갑자기 물처럼 변했다는 뜻입니다. 집, 건물, 차량들이 말 그대로 땅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땅이 몇 분 만에 온 마을을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도로가 사라지고 지역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으며 수천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왜냐하면 술라웨시 섬은 이곳에서 만나는 작은 지갑판들에 의해 마치 끌려가고 구부러지는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팔루코로 단층은 주양이동 단층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양쪽 땅이 수평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응력이 쌓이다가 갑자기 방출되면 강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팔루시티 주변의 산, 계곡, 그리고 균열을 바라보면 마치 땅이 직접 써내려가는 역사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땅 자체가 결코 조용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6번 모타과 단층, 과테말라. 중앙아메리카를 가로지르는 균열입니다. 중앙아메리카에서 과테말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두 개의 판을 문자 그대로 나누는 아주 긴 지각 균열이 있습니다. 여기가 모타과 단층입니다. 이 단층선은 지상에서 볼 수 있고 지진이 날 때마다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타과 단층은 300km가 넘는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북아메리카 판과 카리브해 판의 경계입니다. 팔로시티와 마찬가지로 이곳의 단층도 주향 이동 단층이지만 여기에는 더 길고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1976년 이 지역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 비극은 지진 대비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단층이 가져온 것은 위험만이 아닙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모타과 단층은 과테말라의 지형을 서서히 변화시켰습니다. 지각이 서로 마찰하면서 계곡, 언덕, 온천, 그리고 땅속에 풍부한 광물이 형성되었습니다. 단층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슬아슬한 균형입니다. 축복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위험도 따릅니다. 이곳의 땅은 농업과 광업에 매우 풍요롭지만 항상 지진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곳 모타과에서는 자연의 힘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땅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곳은 지구의 균열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곳입니다. Number 5, Reelfoot Lake 10. 지진으로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테네시 북서쪽 지역에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기원이 매우 특별한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의 이름은 릴풋 호수이며 비나 강, 얼음이 아니라 거대한 지진으로 인해 형성되었습니다. 1811년에서 1812년으로 넘어가는 그 추운 밤으로 돌아가 봅시다. 미시시피강 계곡 한가운데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규모 8.0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뉴욕시와 보스턴까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진동이 너무 강해서 강의 흐름까지 바뀌었습니다. 미시시피강이 거꾸로 흐르기까지 했습니다. 일부 땅은 솟아올랐고 다른 곳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릴풋 호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원래 숲이었던 곳이 갑자기 강물에 잠겼습니다. 나무들이 물에 잠겼고 순식간에 새로운 호수가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물 한가운데 서 있는 나무 그루터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의 증거들입니다. 이 변화는 200년이 넘게 전에 일어났습니다. 면적은 거의 15,000헥타르에 달하지만 수심은 얕습니다. 평균 깊이는 약 5.5피트입니다. 가혹한 기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연의 낙원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수백 종의 새, 물고기,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떠다니거나 호숫가를 걷다 보면 스페인 이끼가 매달린 사이프러스 나무들과 떠다니는 수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아름답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모습 뒤에는 어두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혼란 속에서도 자연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비극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입니다. 4번 발레데 몰리니.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방앗간의 계곡에는 마치 오래된 전설에서 나온 것 같은 계곡이 있습니다. 바로 발레데 몰리니 또는 방앗간의 계곡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멀리서 보면 이곳은 역사로 가득 찬 자연의 균열이며 천천히 자연이 다시 차지한 곳이기도 합니다. 35,000년이 넘는 세월 전 캄피 플레그레이와 베수비오 주변의 화산들이 폭발했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이 계곡의 깊이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물이 천천히 이 땅의 틈을 파내며 깊이와 아름다움을 더해갔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이곳이 분주한 산업지역이었습니다. 많은 밀방앗간과 다른 기계들이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으로 작동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족보 깊은 계곡 안에 있고 주변에는 시냇물의 힘으로 작동하는 옛 건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다른 지역들처럼 자연이 천천히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래된 벽들은 덩굴, 이끼, 그리고 풀로 뒤덮여 있습니다. 예전의 기계 소리는 이제 바람의 속삭임과 물소리로 대체되었습니다.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두 세계, 인간이 만든 세계와 자연이 다시 되찾은 세계 사이를 걷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인간이 만든 가장 견고한 것조차도 시간과 자연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번호 3. 리오그란데 열곡. 미국 문명을 가로지르는 이 균열은 세상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 외딴 산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남서부 콜로라도에서 뉴멕시코까지 땅을 가로지르는 거대하고 활발한 균열이 있습니다. 이 균열은 실제로 땅을 실제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오그란데 열곡입니다. 약 700km에 달하는 이 균열은 단순한 지질학적 특징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모습을 형성한 힘입니다. 이곳에서 지구의 지각이 서서히 서로 멀어지고 있는데 이는 3천만 년도 더 전에 시작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깊은 계곡, 가파른 산, 온천, 그리고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 중 하나는 리오그란데 협곡으로 깊고 장관을 이루는 협곡이며 그곳을 리오그란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경치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균열 덕분에 이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농지가 많으며 온천도 많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곳은 원주민들의 터전이었으며 많은 공동체에게 신성한 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걷거나 강을 따라가다 보면 당신은 매 순간 살아 움직이는 균열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균열은 계속해서 움직이며 미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쿤부 아이스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의 위험한 얼음 균열입니다. 에베레스트 산기슭에서 정상에 오르기 전에 등반가들은 먼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매혹적인 장소 중 하나인 쿤부 아이스폴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곳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얼음의 강과도 같습니다. 이곳은 매일 2m씩 움직이며 그 움직임마다 새로운 균열이 생기고 얼음탑이 무너지고 등반하는 누구에게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만들어집니다. 이곳의 크레바스, 즉 얼음 틈은 매우 깊어서 건물 하나를 삼킬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등반가들은 아이스폴 닥터라고 불리는 용감한 셰르파들이 깔아놓은 철제 사다리를 이용해 이곳을 건넙니다. 이 셰르파들은 움직이는 얼음 사이에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왜 쿤부 아이스폴이 생기는 걸까요? 히말라야 산맥 위에서 빙하가 내려오면서 가파른 산의 구간에 끼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쪽의 얼음이 아래쪽보다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얼음이 갈라지고 부서지며 마치 얼음 곤봉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락들은 파랗고 하얗게 반짝이고 사방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보입니다. 등산가들에게 쿤부 빙폭을 건너는 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통과 의례입니다. 1번 그료타그야 아이슬란드, 두 대륙의 뜨거운 균열. 그리고 이제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균열이지만 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북부 미바타노스 근처에는 겉보기에는 조용해 보이는 용암 동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뜨겁고 신비롭죠. 이곳이 바로 그료타그야입니다. 둥글고 좁으며 안쪽에서 약간의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밖에서 보면 그냥 단순한 땅의 틈처럼 보이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땅 속의 열기로 데워진 푸른색의 천연 온천이 당신을 맞이합니다. 이곳은 예전에 현지인들의 목욕탕이었고 역사에 따르면 18세기에 무법자 혼 마르코손이 이곳에 살면서 매일 동굴의 뜨거운 물에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뜨거운 목욕탕 그 이상으로 그리도타그야는 말 그대로 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카판 두 대륙 사이의 틈입니다. 네, 물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당신은 바로 세계를 나누는 두 부분의 경계에 앉아있는 셈입니다. 이곳은 대서양 중앙 해령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이슬란드를 서서히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도 다가와 같은 곳에서는 직접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균열, 움직이는 땅, 그리고 지구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물이 김을 내뿜는 모습을 말이죠. 왕좌의 게임의 촬영지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진짜 드라마는 허구가 아니라 바로 당신 발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행성 자체의 움직임입니다.